최근 주가 올라온 게 뻥튀기가 아니에요. 이게 가짜가 아니에요. 이거 포트가 없으면 우리나라가 그냥 잘하는 것들은 그냥 가져가는 게 맞다고 봐요. 네, 반갑습니다. 우랭입니다. 1년 만에 이재용 대표님과 함께 또 다시 찍게 됐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올해 제가 상반기 좀 스펙타클하게 보냈습니다. 뭐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해가지고. 네. 네, 뭐 진짜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매번 네. 이럴 때는 좋은 경험이었는데. 네. 이 멘탈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멘탈을 다잡지 못했던 사람들은 결국 시장에서 됐을 거고, 잘하셨던 분들은 계속 살아남고 버티셨을 겁니다. 저 상반기 때 그런 마이너스 숫자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40%가 넘는 손실률을 보면서 야, 이거 내 계좌가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이재용 대표님께 물어봐 달라. 네, 저희 아. 후랭이 TV 단톡방에서 감사하죠. 제대로 된 분 찾아주시니까. 이재용 예. 대표님 불러달라 해서 지금의 주식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개인 투자자분들, 제 주변의 지인들도 많이 이번에 주식 참여를 하면서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행히 이제 시장 빠질 때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그래도 그나마 저가 매수를 한 건 그나마 다행인데, 근데 왜 사는지는 모르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를 산다고 하면은 그럼 삼성전자를 왜 사는데?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대답은 똑같이 이제 삼성전자가 망하겠어? 이제 이런 답변이 너무 많아가지고 시총 1위인데? 시총 1인데 망하겠어? 삼성전자인데. 네. 이제 그런 답변을 할 때마다 좀 사실 우라통이 터졌죠. 너무 조금 수준을 좀 올려야 된다 이건. 여전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스마트한 개인 투자자보다는 물밑듯이 그냥 분위기 타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규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주식에 대한 수요가 이제 좀 더 높아졌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일단은 지수가 좀 꽤 올라왔거든요. 코스피도 2200포인트까지 뭐 이제 올해 전 코로나 전 지수까지 코스피마저도 올라왔어요. 코스닥은 심지어 뭐 15% 이상 올라온 상태인데, 지수가 이제 올라왔다고 해서 내 종목이 무조건 같이 올라가는 이제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무조건 여기서 이제 실력 싸움입니다. 실력이 이제 현저하게 차이가 날 거고요. 내가 기업을 잘못 선택하면 결국에는 실패할 건 또 크게 실패할 거고, 잘 된 거는 또 잘 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는 산업 섹터와 기업 선정을 정말 잘해야 되고, 이제는 모두가 다 올라가는 기업 시장은 이제 힘들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수는 좀 더 갈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유동성이 이제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공매도가 풀리는 시점 때까지는 좀 뭐 긍정적인 이제 계속적으로 수급에 대한 영향으로 올라올 것 같은데, 일단은 3전이 많이 안 올라온 게 핵심이거든요. 맞아요. 3전이 일단은 지금 아직도 5만 뭐 3,000원, 4,000원 수준이다 보니까 여전히 코스피가 상방은 좀 열려 있는 상황이에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제약바이오가 이제 조금은 조정을 좀 받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코스닥도 개별주 장세가 펼쳐질 거고, 다만 이제 코스피 쪽은 대형주에서 안 갔던 애들, 이제 특히 삼성전자 중심으로 삼성전자가 안 갔다는 얘기는 뭐 핸드셋이나 뭐 반도체 업종 이런 애들도 충분히 뭐 더 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얼만큼 또 가주냐에 따라서 또 상방은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때 대표님은 삼성전자 사셨어요? 삼성전자 안 샀습니다. 그렇죠. 저도 안 샀어요. 안 땡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갈 기업이 있는데, 저는 이제 투자자들은 기회비용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이 시간 대비 분명히 반등하는 건 똑같을 텐데 더 많이 올라가는 애들이 있을 거고 소폭으로 올라가는 애들이 있었을 텐데, 아마 삼전 투자하셨던 분들은 그렇게 재미 크게 못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아마 3월이나 4월쯤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뭐 50에서 100% 정도 개별 종목에 따라서 올라간 기업들이 많은데, 사실상 삼전을 투자하셨다면은 뭐 10%, 20% 요 정도 수익으로밖에 안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거 핵심을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러면은 명확한 이유를 갖고 가야 되는데, 그냥 망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남들이 사니까. 사니까 그런 게 조금 저는 아쉽더라고요. 이 기업에 대한 성장 포인트를 좀 잡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그걸 못 잡고 그냥 하시다 보니까 안전하다는 이유 그 하나만으로 그냥 사시는 것 같은 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LG화학은 되게 무겁지 않았습니까? 지지부진. 맞습니다. 무거웠는데 얘는 사실 LG화학이 이제 생산 물량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폴란드 공장이 지어지면서 이제 생산 캐파 자체가 이제 엄청 커졌던 상황이고, 이제 세계 2위까지도 끌어올라왔었던 상황이에요. 중국의 이제 CATL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끌어올라왔었던 상황인데, 그래도 뭐 LG화학이 계속적으로 점유율을 늘려나가는 게 보였고, 그러고 이제 원래 화학회사지만
그 화학에 대한 비중이 줄어들고 점점 2차 전지 비중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앞으로 LG화학은 좀 눈여겨보시면 좋은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시총 2위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성장성이 엄청나요. 예, 우리나라는 반도체하고 2차 전지로 먹고 살아야 돼요. 예, 지금 그걸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2차 전지 반도체가 그러니까 제2의 반도체를 만들 섹터는 제가 봤을 때 2차 전지가 부합하지 않나. 언택트 관련주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좀 들어가기가 좀 부담스럽거든요. 잡고는 싶어. 그렇죠. 예. 카카오, 네이버 뭐 예. 다 잡고 싶은데 맞습니다. 지금은 너무 그냥 달리는 말에 그냥 매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지금 사게 되면 이제 언택트에서도 온라인 결제 쪽은 특히나 달리는 말에 가는 거라서 조금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는 언택트 관련주에서는 차라리 게임주나 홈 쪽이면 홈 인테리어나 뭐 이런 인테리어. 쪽으로 보시면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게임주 같은 경우는 중국 판호 허가 관련해서 계속 조금씩 이제 소식이 좀 들리고 있고 웹젠 이제 전민기적의 2가 또 허가를 받으면서 이 판호 쪽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놨거든요. 그래서 NC소프트도 뭐 시총 10위까지 또 올라왔다가 뭐 지금은 좀 다시 또 후퇴했지만 그래도 이 게임주에 대한 투심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작을 준비하고 있는 게임 업종들은 무조건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신작이 없으면 조금 주가 흐름은 별로 재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신작이 있는 애들로 우리 컨택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NC소프트가 그러면 그렇게 상승한 것도 대작이 기다리고 있었던 건가요? 사실 실적 베이스로 사실 끌어올릴 거거든요. 리니지 2M의 이 실적이 계속 그걸 일매출을 계속 유지하다 보니까 이제 싸다. 저평가되어 있다. 이제 이 얘기를 이제 끌어올랐고 사실 신작은 그 뒤로도 아이온도 기다리고 있어요. 아이온 뭐 PC로 예전에 유명했던 아이온도 기다리고 있고 글솔 레볼루션 모바일도 또 그것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신작들이 계속 항상 대작들이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NC소프트를 대장으로 그냥 끌고 올라간 거죠. 지금 NC소프트만 보시는 분도 계신데 뭐 저도 스터디에서도 누가 발표해 주셔서 이제 알게 된 건데 일본의 넥슨 우리나라 상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네. 일본의 넥슨 기업도 이제 시총 20조 이 정도 되는데 약간 일본에서는 왕따 주식인가라고 하더라고요. 왜요? 시총 20조가 되면은 규모가 꽤 큰 거거든요. 시총 거의 20조 안으로 들어야 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인데 애널리스트가 그런 시총 20조인데도 3명밖에 컨콜에 참여를 안 했다 하더라고요. 왜 보통 그 정도 규모면 최소 10명 혹은 7명 최소 이렇게 참여를 해야 되는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럴 때 좀 더 좋은 시그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애널들이 커버를 안 해줄 때가 좀 오히려 더 업사이드가 좀 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넥슨도 이제 신작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 이게 이제 준비됐고 최근에 뭐 카트라이터 계속적으로 지금 바람의 나라 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다 넥슨 거거든요. 그래서 분위기 아주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게임주하고 인테리어 관련된 거는 뭐 뻔하죠. 몇 개 없으니까. 그렇죠. 예. 뭐 한샘하고 현대 리바트가 뭐 가장 좋았고 한샘은 올라왔어요. 좋은 것 같아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올라왔어요.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 봐도 아주 좋은 기업이고 주가가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35만 원까지 갔다가 주가가 4만 원까지 빠졌으니까 거의 뭐 10분의 1 토막 났다가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뭐 반대하시는 분들은 고밸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성장을 계속 하는 입장이라면 그 고밸류가 카카오처럼 느낌처럼 그 느낌대로 아마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변화가 좀 있더라고요. 오히려 내 집을 인테리어를 좀 수요들이 좀 많이 늘었고 그다음에 뭐 리하우스 같은 경우도 평당 99만 원, 뭐 평당 90만 원대 이렇게 여태까지 한샘이 가격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항상 고가의 정책을 고수하다가 조금 할인 정책이나 이 착한 가격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호평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리하우스에 대한 그 기대감. 저는 몰랐는데 온라인 어플로 뭘 들어가 보니까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또 제가 특강 다니면서 또 많이 여성분들께 많이 여쭤보니까 이케아보다 점점 이게 이 상품 이런 것들이 구색들이 되게 점점 좋아지는 것 같다 한샘이. 그래서 한샘 괜찮은 것 같다. 근데 리바트도 있긴 한데 오히려 B2C가 강한 한샘이 저는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결제는 좀 많이 올라왔으니까 예. 게임주나 인테리어 관련된 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반도체는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도체 2차 전지는 뭐 제가 항상 뭐 밀었던 기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진짜 뭐 항상 강요했고 책에서도 매번 반도체 2차 전지는 꼭 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도 어필을 했었는데 우리나라가 그냥 잘하는 것들은 그냥 가져가는 게 맞다고 봐요. 반도체도 여전히 뭐 아시겠지만 뭐 소부장 요새 국사나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뭐 조금 그것 때문에 이제
조금 테마식으로 올라온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하지만 뭐 그런 애들을 사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실적 베이스로 좀 나오는 애들 중에서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나 TSMC 최근에 이제 비메모리랑 쪽이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이쪽을 이제 밀고 있고 앞으로 점점 차량 전기차나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늘어나거나 하게 되면 이제 점점 비메모리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그걸 알고 비메모리향 공장들을 계속 짓고 있어요. 거기 비메모리향에 들어가는 소재와 부품 이런 업종 기업들은 반드시 봐야 될 것 같다. 특히 TSMC에도 같이 들어가면 더 좋다. 메모리도 메모리지만 비메모리 쪽이 좀 저는 성장폭이 좀 꽤 클 것으로 보입니다. 바람이 확 붙었다가 5G 5G 확 붐이 붙었다가 예. 또 좀 이렇게 예, 주춤했다가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뭐 5G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좋은 이제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이제 왜 올해는 상반기에는 좀 별로였던 부분이 코로나 때문에 다 밀렸어요. 5G에 대한 장비 수주 발주가 다 밀렸던 상황이라 이거 애매하다. 그러니까 저희도 기업 탐방 쪽 5G들 쭉 돌아봤는데 장비 업종들 네. 다 이제 딜레이가 된 부분이 좀 컸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해외 쪽을 좀 많이 봤었거든요. 미국 쪽으로 나가는 애들 그런 애들 있었는데 걔네들마저도 딜레이가 무기한 연기로 좀 바뀌면서 무기한이요? 예, 그래서 굉장히 딜레이가 됐다가 아마 이제 장비 발주 조금씩 얘기 나오는 거 보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국내 쪽은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아직도 여전히 미국이나 유럽향 쪽으로 뻗어나가는 쪽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 사태가 조금씩 잡혀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거를 언제 잡냐에 따라서 그 5G에 대한 그쪽 투자가 더 공격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표적으로 미국 쪽으로 나가는 애들 중에 KMW나 HFR 이런 애들 괜찮거든요. 괜찮은데 이 수주 발주는 꼭 회사에 한번 트래킹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 우리나라는 이제 조금씩은 이제 조금 이제 계속적으로 짓고는 있지만 어느 정도 발주가 꽤 들어간 것도 있긴 해요. 정책적으로 이제 추가적인 수혜주가 있겠지만 사실 진짜 노다지 땅은 미국이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향을 이제 봤던 건데 미국은 여전히 노다지 땅입니다. 예, 코로나가 조금만 주춤하면은 혹은 치료제가 나온다 그러면 이 관련 5G 미국향 나가는 애들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주를 좀 확인하고 보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 막 급하게 들어갈 건 네, 그래서 회사에도 한번 전화도 한번 해보고 또 분위기가 어떤지도 한번 확인해보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두 개 기업은 좀 미국향이 좀 있는 기업들이라 한번 보시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서진 시스템도 있긴 한데 실적 베이스가 좀 나오는 기업들이니까 그런 애도 괜찮은 것 같고. 그래서 주가가 전체적으로 좀 안 좋았죠. 주춤했구나. 5G가 뭐 항상 정책 수혜주 때만 그냥 딱 테마식으로만 올라가니까 저희도 뭐 안 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에 5G 장난 아니에요. 5G가 작년엔 좋았죠. 네, 그렇죠. 이제 국내 쪽이 워낙 계속 드라이브를 걸고 있었던 상황이니까. 2차 전지. 미래의 먹거리. 이거 포트가 없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전기차 쪽 계속 공부하면 할수록 이거는 이건 진짜 장난 아니다. 왜 그렇게 매력이 있습니까? 이게 단순하게 그냥 전기차 판매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전기차는 결국에는 그냥 껍데기예요. 전기차는 껍데기고 실제 이게 핵심은 뭐냐면 자율주행이거든요. 자율주행에서 결국에는 이거 소프트웨어를 잡는 애들이 결국엔 전기차 시장을 먹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애플은 앱스토어를 넣잖아요. 네. 휴대폰에. 네. 구글은 삼성이나 이런 쪽 안드로이드를 넣잖아요. 네. 똑같이 자동차는 껍데기 역할을 할 거고 그 소프트웨어를 누가 넣느냐가 이제 가장 핵심인데 그게 돈을 크게 벌어다 줄 거다. 결국에는 소프트웨어를 심을 때마다 돈이 발생을 하니까. 근데 결국에는 지금 싸움은 이제 테슬라와 구글 웨이모와의 지금 싸움으로 지금 크게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테슬라가 압도적입니다. 테슬라가 자체 자율주행 걸 심고 테슬라의 전기차를 만들어서 보급하면 이익률이 극대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최근 주가 올라온 게 뻥튀기가 아니에요. 이게 가짜가 아니에요. 진짜란 거야. 자율주행 3단계까지 올라왔는데 3단계 정도면 그냥 운전자들이 그냥 일부만 제어하는 정도거든요. 그렇죠. 3단계는. 네, 근데 5단계가 이제 아예 제어를 안 완전, 하는 건데 앨런 머스크 CEO가 5단계까지 올해 하겠다. 올해요? 올해 안으로 하겠다. 그 인터뷰 나오면서 16%까지 뛰었다가 막 뻥카 아니에요? 앨런 머스크가 약간 좀 그런 것도 있긴 한데 근데 이게 뻥카가 아닌 게 앨런 머스크가 우주선도 쐈잖아요. 위성, 인정. 그 위성을 쏜 것도 결국은 다 자율주행의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하고 쏜 거예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얘가 큰 그림을 생각하고 지금 하나씩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전기차가 보급화가 속도가 빨라지면 결국에는 배터리가 중심이 되는데 우리나라가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LG화학과,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제 LG화학이 테슬라 쪽으로 이제 컨택이 됐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LG화학향 쪽을 좀 중심적으로 풀어가면 괜찮지 않을까? 예, 그래서 LG화학 밸류체인들, 그러니까 LG화학도 좋은데 소재들 많죠. 예, 근데 이제 고밸류를 받는다. 너무 많이 최근에 올라왔다. 이제 이런 것도 있는데 맞아요. 그것도 분명히 공감을 하는데 이런 애들은 언제 사냐면 좀 시장의 조정이 뭔가 한번 왔을 때 이런 때 진짜 큰 기회가 오는 거예요. 역병 이슈로 이렇게 있을 때 그럴 때나 사는 게 가장 좋은 기회였죠. 예, 그때 아니면 이런 애들은 비싸게 사야 돼요. 예, 왜냐 워낙 좋은 프리미엄이고 성장성이 확실히 보이니까. 그래서 2차 전지 쪽은 우리가 꼭 보셔야 되고 이게 분명히 기회가 있을 겁니다. 계속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럴 때 자꾸 비중 늘려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소재하고 장비 둘 다 좋은 것 같아요. 장비도 결국에는 계속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사이클이고 LG화학도 좋고 LG화학향 밸류체인. 밸류체인도 우리가 꼭 봐야 된다. 힌트 오늘 많이 주시네요 오늘은. 풀어야죠. 1년 남았는데.